이게 뭐야? 변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백화점으로 AS 받으러 가는 중이에요. 과연 에르메스에서 인정하고 AS에 성공할 수 있을까? 데미안 호스트 사이코패스예요? 사이코패스. 이거 진짜 실패예요? 와, 진짜 여기 옆에 너무 예쁘잖아. 오늘 너무 그로테스크한데? 로일님들 내일 하러 갔다가 어떤 일 생긴지 아세요? 일단 뛰어요. 늦었습니다. 뛰어가고 있어요. 뛰어. 뛰어야. 저 갑자기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에르메스 지갑이 가장자리 컬러가 변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몇 번 들고 나가지 않았고 계속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이 스티치 있는 부분들 라인으로 다 노랗게 변색이 되고 있어요. 뭔가 약품 처리가 되어 있는 건가? 신세계 백화점 에르메스 매장에서 구매했는데 가야 되는 거예요? 가봐야 되는 거예요? 가야겠는데? 가서 물어봐야겠는데? 오늘 하나? 5월 5일 어린이날 하겠죠? 여기도? 다 그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죠? 매장에 가고 있는데 어떤 반응일까요? 너무 색색한데? 지금 에르메스에서 AS 상담하는 중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로일님들? 에르메스 매장에 가서 이야기를 드렸더니 AS가 된대요. AS 직원분이 따로 있으시더라고요. 스티치에 있는 부분에 본드가 올라와서 밝은 가죽의 경우에 변색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콘스탄스도 밝은 컬러라서 집에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구매 이력이나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에르메스 본사에 그 해당 제품을 보내서 그 본사에서 교환해도 된다라는 승인이 떨어지면 새 제품으로 교환을 해주신대요. 제가 구매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근데 같은 제품으로 교환을 해주시는 건지, 저는 약간 다른 컬러로 교환하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한데 그건 아직 안 물어봤고요. 그래도 교환을 해주시겠죠. 너무 변색이 심하게 됐더라고요. 뒷부분은 더 심해요. 보통은 하늘색이나 옅은 파란색의 경우에 컬러가 좀 변하는 현상이 많이 발생되긴 하거든요. 집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무래도 집에 와서 콘스탄스를 바로 봐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이거를 직감하기 전부터 사용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사용감이 있게 썼던 것인가? 내가 그렇게 좀 지저분하게 들고 다녔나? 이거 너무 밝은 컬러라서 때가 잘 묻나? 이런 생각을 이전에 잠깐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보니까 이게 사용감이 아니었더라고요.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약간 이렇게 굴곡이 있잖아요. 그래서 밑에 내려간 부분이 어두운 그림자로 인해서 이 가장자리가 어두워 보이는 것인가. 그런데 약간 누래 보인다 이런 생각은 좀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햇빛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부분이 컬러가 밝아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햇빛에서 그 면을 밝게 비춰보니까 거기가 그냥 노래져 있다. 뭐죠? 에르메스? 왜 그랬죠? 저는 근데 콘스탄스를 너무너무 잘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이 콘스탄스 가방 어떤지 아세요? 제가 그래도 몇 년간 몇 번 들진 않았지만 사용을 하면서 느낀 점이 가방이 정말 가벼워요. 그리고 몸에 닿았을 때 어느 곳 하나가 각진 부분이 없어서 부드럽게 사용할 수 있고, 이 스트랩 부분도 가죽들이 정말 부드럽고 이 옆사바리도 둥그렇게 굴려져 있어서요. 맨살에는 절대 닿게 하지 않습니다. 땀 때문에 얼룩질까 봐요. 얇은 옷 위에 딱 이렇게 걸쳤을 때 전혀 팔에 부담이 가지 않고요. 이 장식도 예쁘고, 하나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 장식을 여닫는 방식이 너무나 물리적이에요. 구조적이 아니고 물리적인 힘으로 이렇게 잡아 뜯어야 된다는 거. 그게 약간은 여닫을 때마다 스트레스가 있긴 합니다. 왜냐면 이게 1,300만 원이잖아요. 여닫으면서 왠지 스크래치가 많이 날 것 같기도 한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거 말고는 이 안에 부분도 너무나 잘 나눠져 있고, 또 이렇게 옆에서 보면 짐을 많이 넣잖아요.
여기가 되게 잘 벌어져요. 샤넬 클래식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도 가방의 형태가 잘 유지가 됩니다. 뭔가 깔끔하면서 모던하고 지적인 느낌도 있고 고전적인 느낌까지 있는 거예요. 마치 오드리 헵번 리즈 시절의 영화 속 장면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연출해 주기도 하거든요. 너무너무 만족하면서 쓰고 있었는데 콘스탄스 지갑 노랗게 변한 거 보고 이거 보니까 이 밑면이 사용감이 아니었다. 그냥 노래지고 있는 거였다. 특히 이런 부분들, 가장자리, 이 스티치 지나가는 부분들, 이 옆부분도 다 그렇고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드레스룸에 들어와서 다시 확인해 볼게요. 다른 브랜드의 가방들은 어떤지. 자, 샤넬의 밝은 컬러거든요. 이런 스티치들의 본드 자국이 있는지 아무리 이렇게 살펴봐도 본드 자국이 있진 않거든요. 이런 가장자리 부분에도 뭔가 본드 자국이나 이렇게 노랗게 변색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발견되지는 않고요. 지금 레이디 디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렇게 노랗게 본드 자국이 밖으로 묻어나와서 세월이 지나서 변색된 이 자국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도 이 스티치마다 이렇게 본드가 나와서 노랗게 되는 부분은 없어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용납이 된다. 저도 그림 작가이고 또 제품을 만들기도 하고 하니까 수작업으로 하다 보면은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이 정도까지는 용납할 수 있다. 그러면 밝은 컬러 다시 볼게요. 클래식. 이것도 가만히 살펴보다 보면 본드가 나온 자국이나 가장자리가 변색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지금 이런 거 찍힌 거는 차 안에서 다른 물건들과 겹쳐놨다가 이렇게 됐고 검은 코트에 매치를 했다가 이렇게 이염이 된 부분, 이런 거. 이건 이제 저의 잘못인 거죠. 불량은 아니고요. 그럼 보테 가비네트 한번 볼까요? 이런 이음새, 이런 데 봐도 본드 자국이나 이런 건 없어요. 아주 깔끔하게 잘 마감이 되어 있고, 저 안에 발렌시아가 클러치 한번 볼까요? 불량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 누가 이렇게 했니? 제가 그랬쥬? 저번에도 보여드렸지만 루이비통 가방에 이거 빗물 제가 맞은 거 아니고요. 엄마 빌려줬다가 이렇게 됐죠. 네, 손잡이까지. 이게 뭡니까? 이렇게 막 들어도 되는 건지. 저는 진짜 제품들 이렇게 막 들고 험하게 사용하고 이런 거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렇게 들 수 있는 제품들은 따로 구매를 해서 들자고요. 너무 분노에 찼어요? 백화점 다시 간다고요. 다시 가자고요. 다시 백화점에 가고 있어요. 자주 가네? 이렇게 보면 스티치 지나간 부분들이 이렇게 변색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됐냐면 노란색으로 본드가 묻어져 나온 부분이 그닥 그렇게 눈에 완전히 띄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노래졌을 때 갖고 오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가지고 가면 본사에서 이 정도는 수선으로도 다 감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새 제품을 받으려면 조금 더 노란 게 두드러지게 노래졌을 때 가지고 와라. 되게 소비자 입장에서 좋은 조언이었던 거죠. 또 여기서 관건은 제가 또 그걸 물어봤죠. 이거 AS 기간 정해져 있는 거 아니냐, 그 기간을 또 넘겨서 가지고 오면 교환 못 받는 거 아니냐 물어봤더니 그 기간이 정해져 있진 않대요. 아무래도 콘스탄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1,300만 원 넘게 주고 샀죠. 그 가격의 제품을 샀는데 제품 자체 결함으로 교환을 할 때 AS 기간이나 교환 기간이 정해져 있진 않다, 이런 안내를 받았습니다. 갑자기 또 에르메스의 방침이 바뀌거나 그래서 못 받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되겠죠? 그리고 콘스탄스 지갑의 경우는 진한 하늘색이었는데 웬만하면 브라운 컬러나 블랙 컬러로 선택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에르메스답게 너무나 잘 대응을 해주셨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 더 좋은 AS를 받거나 교환을 받을 수 있게 코치도 해주신 거니까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감동을 했고 마음에 뭔가 남아있는 게 전혀 없이 편안한 상태입니다. 본드가 완전히 올라왔을 때 AS 맡기자. 프랑스 본사에 도착해서 교환 결정이 떨어질 때까지 3개월 정도 걸릴 수 있다. 괜찮지만 슬프다. 이유라트. 데미안 허스트 전시회 왔어요. 지금 너무 기대하고 있는데 제가 거의 한 60년대 패션으로 왔거든요. 현장 발권 진짜 오래 걸려요. 인터넷으로 발권하고 오셔야 돼요. 데미안 허스트. 들어가는 줄도 되게 길어요. 데미안 허스트 초기 작업들을 같이 볼 거예요. 데미안 허스트
역시 사이코패스. 이거 보세요. 진짜 칼이에요. 이 바람이 꺼지면 이 칼 끝에 공이 터지는 거예요. 저는 이 사진을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는데요. 데미안 허스트가 일반인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그림 작가로서 자신의 작품 세계를 구축하기까지 삶이 녹아들고 가치관이 반영될 수밖에 없거든요. 누구나 성공하고 싶고 누구나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펼치고 싶어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그림을 그리는 과정 자체에서 스스로 현실보다 더 평화롭고 아름답고 환상적인 동화 같은 세상을 꿈꾸는 염원을 담아서 내 안에 상처가 치유되기를 바라면서 작품을 하거든요. 데미안 허스트의 경우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작품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구현하고 유명해지는 것에 성공을 했죠. 작가의 감성과 가치관이 그대로 작업에 반영이 되거든요. 미술 전공자가 아니거나 작가가 아니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관람자의 입장으로만 작가를 이해를 하게 되니까 조금 더 제3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게 될 것 같아요. 저의 경우는 저도 미술 전공자이고 작가이기 때문에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을 보면 이 작가가 어떤 생각으로 이 작품들을 했는지가 그려져요. 이 머릿속에 영상처럼 그냥 그려집니다. 마치 그냥 어떻게 보면 무당이 뭔가를 보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를 곁들여서 제가 촬영해온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들을 같이 보면서 감상을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섹션인데 이름은 자연사라고 붙였습니다. 가장 유명한 포르말데히드 동물 작업들이 나오는 핵심 구간인데요. 이렇게 파리들을 유리 상자에 넣어놓고 저 불빛에 파리가 가면 죽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저기에 소의 머리를 넣어놨어요. 실제 시체예요. 애기가 이런 거 보면 괜찮을까? 애기가 보기엔 좀 잔인한데. 이 상자 안에서 계속 파리가 부화하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정말 소의 머리를 넣어놨는데 이 소의 머리가 썩는 냄새가 유리 부스 밖으로 좀 새어나와요. 제가 개코거든요. 개코 이율 선생이라서 저도 오늘 이런 패션으로 마치 프랑스 파리에 있을 것만 같은 패션으로 이렇게 그로테스크한 미술 전시를 보러 왔다는 게 언밸런스하지만 근데 너무 불쌍한 게 소가 너무 예쁘게 생겼어. 얼굴이 너무 예뻐. 보통 예쁜 게 아니에요. 진짜. 자, 이거죠. 데미안 허스트를 유명하게 만든 바로 그 작품. 물이 가득 차 있네? 물이 아니에요. 물이 아니야? 포르말데히드? 이 썩지 않게 하는 거 있잖아요. 용액.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을 보고 불쾌함을 느낄 수도 있고 신기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데미안 허스트를 가장 유명하게 만든 이 작품들을 보고 그의 어린 시절을 유추해 볼 수 있었는데요. 제가 유추한 것들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었어요. 로열님들도 궁금하죠? 어떨 것 같아요? 어떻게 유추가 되나요? 데미안 허스트는 1965년에 영국 브리스톨에서 태어났고 실제로 리즈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자동차 정비공이었는데 허스트가 어릴 때 가족을 떠났고 이후에 어머니가 사실상 혼자 키웠다고 알려져 있어요. 특히 어머니와의 관계가 흥미로운데 어머니는 카톨릭 배경이 강했고 상당히 엄격했다고 합니다. 허스트는 청소년기에 반항기도 많았고 문제도 많이 일으켰다고 해요. 절도 혐의로 체포된 적도 있었고 학교 생활도 안정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머니는 허스트의 예술적 재능을 좀 지지해줬다고 해요. 허스트가 인터뷰에서 자주 말하는 핵심 감정은 죽음에 대한 공포, 인간 존재의 유한성, 종교에 대한 의심, 동시에 영원성에 대한 집착, 이런 부분이 어린 시절과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린 시절의 경험과 생각, 타고 태어난 성격과 기질이 이 작품에 녹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시를 보면서 계속 이 작가의 머릿속과 생각들이 너무 보여서 조금 힘들었어요. 실제로 어린 시절부터 허스트는 시체 사진, 해부학 이미지, 병리학 자료 같은 것들을 강하게 끌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 시절에 의대 영안실에 가서 스케치도 많이 하고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 사진을 찍고 있는 이 표정이 이게 일반인의 표정 아닙니다. 일반인이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보고 있기도 어려울 것 같고 여기서 이런 표정으로 사진 찍기는 더더욱 어려울 것 같아요. 뭔가 불안감이 상당히 높지 않았을까. 자기가 죽음을 통제하면 이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이와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특히 상어 작품이나 포르말데히드 작업은 죽음을 눈앞에 고정시켜 놓고 싶어하는 강박처럼 읽히기도 하거든요. 허스트가 유명해진 다음에 했던 작업들이 3부에 펼쳐집니다. 데미안 허스트.
이쪽이 조금 더 저의 생각과 좀 일치하는 와닿는 작품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사실 저런 충격적인 작품을 해왔기 때문에 그거에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작품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이 또 들고 누구나 필요한 과정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약장. 약을 보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이제 부모님들이 좀 아프기 시작하는 나이가 되니까 약에 의한 부작용들, 진짜 그 약을 먹어야 하는가, 그 약을 팔기 위해서 병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회적인 현상 같은 것도 알게 되고 약의 부작용 때문에 또 다른 약을 먹게 되고 다른 약을 팔기 위해서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 약을 또 먹게 하고 이런 현상들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에는 좀 공감을 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알약이죠. 이렇게 알약들을 진열해 놓은 작품의 형태가 너무나 예쁘고 멋있는 것 같아요. 마쇼르코가 자꾸 이게 작품이야? 이상하네. 마르시얼 디샹은 남자 소변기 갖다 놨잖아요. 그 이후에 현대 미술은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이게 작품이야? 라고 얘기한 마쇼르코. 이 형형색색의 나비 날개들은 실제로 나비를 잡아서 콜라주한 작품들이에요. 저는 이 작품들을 보면서도 나비가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는 이런 생각들을 안 했던 것 같은데 강아지 까미를 키웠었잖아요. 지금은 무지개 다리를 건넜지만 강아지를 키우면서 사람과 다른 종족, 다른 동물들과 교감을 하고 대화도 된다는 거를 너무나 잘 느꼈기 때문에 동물들 그리고 곤충들 모든 생명체들은 언어만 다를 뿐이지 우리와 다 연결이 되어 있고 대화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가장 무지하고 가장 동물적 감각이 떨어져서 강아지들은 사람의 말을 다 알아듣고 심지어 비둘기, 도마뱀, 문어, 돌고래들도 사람들의 언어를 다 알아듣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동물들의 언어를 잘 이해하지 못해요. 살기 위해 이해할 필요도 없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동물들과 교감할 수 있다는 것을 느껴서 이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들을 보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런 느낌들은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다르게 느낍니다. 그 다르게 느끼는 감정과 이런 이론들 모두 모여서 이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이 완성되는 거예요. 논란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또 유명해졌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너무 잔인하게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이런 사회적인 기준과 현상을 비판하게 되더라고요. 이 작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생명들을 이렇게 잔인하게 다루고 그 논란으로 인해서 또 유명해져서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된 이 현상이 그리고 지금 이 현실이 잘못되고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과 생각들을 표출해내고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줬다는 것이 바로 작품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진짜 사람의 해골에 다이아를 박은 거예요. 실제 나비의 날개로 이루어진 작품인데요. 데미안 허스트는 이 나비 작품들을 만들면서 아름다움은 죽음 위에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다이아몬드 해골을 보면서 죽음조차 럭셔리 상품이 되는 시대, 어떻게 보면 에르메스 버키는 가방이라기보다는 희소성의 상징이고 다이아 해골은 죽음이라기보다는 영원성의 상징이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다이아 해골은 그렇게 잔인하다고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예전에 서부 영화 같은 거 보거나 70년대, 80년대 뭐 그때 인테리어를 이렇게 보면 꿩이나 죽은 동물들을 박제해서 그걸 장식으로 쓰는 인테리어가 유행하기도 했잖아요. 사냥을 하는 사냥꾼들은 자기의 별장에 자기가 사냥한 동물들을 박제해 놓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잔인한 겁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을 비판하거나 욕하기 전에 저는 어떻게 보면 낚시라는 취미도 미안해 우리가 살기 위해서 너를 먹을 수밖에 없어 이런 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생명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취미나 단순히 재미를 위해서 낚시를 하는 거는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이런 것들과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들을 보면서 어떻게 동물을 이렇게 학대할 수가 있어, 어떻게 곤충을 이렇게 학대할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이미 일반인들도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철학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는다. 데미안 허스트의 이런 작품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이 됐다. 이런 면들이 그를 아주 유명하게 해줄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우리 데미안 허스트가 들어와 있는 머릿속을 좀 아름답게 비워내야 돼요. 저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한강까지 가는 거야. 여기 반포에서 도산공원까지 근처 가서 LG 갈 거예요. 와, 진짜 여기 옆에 너무 예쁘잖아. 후! 벌레가 입에 들어옵니다. 그래도 재밌죠? 와, 이 길은 진짜 너무 예쁘다. 이 스멜 뭐예요?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여기 양쪽에 이렇게 다 아카시아 꽃나무가 있으니까 진짜 향기가 너무 좋다. 야, 이게 힐링이구나. 도시의 한복판에 이렇게 자연과 함께 하면서 스포츠, 레포츠를 즐길 수 있다는 게 진짜 좋은 세상이다. 까마귀도 같이 놀아주고. 까마귀. 강아지가 있네, 뒤에? 한두 번 탄 솜씨가 아니네. 너무 귀여워. 지금 쳐다봐 자기 얘기하는 줄 아네. 와, 이거 보세요. 요트. 와, 멋있다. 사진 찍고 싶다. 와, 진짜 날씨 좋다, 오늘. 공기도 맑아서 저기 산도 다 보이고. 이렇게 지금 6시가 넘었는데도 햇빛이 너무 예쁘고 코에 막 벌레 앉아도 그래도 좋아요. 아, 너무 좋다, 멋있다. 너무 좋죠, 멋있죠. 오늘도 예술이야. 오늘도 이유라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또 만나요. 이유라트.